안녕하세요. 수민했습니다. 3부 정경심의 이제 공소장을 분석해서 정경심의 범죄를 알아보는 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렵다는 사모펀드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펀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괄적인 선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러려면 이제 요약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대해서 쭉 읽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숫자도 많고 복잡할 수 있는데 찬찬히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걸 빠뜨리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범행의 첫 번째는 업무상 횡령입니다. 첫 번째, 피고인의 코링크피 투자 경위 및 범행 결의라고 해서 피고인 정경심은 2015년 12월경 조범동의 사무실을 찾아가 투자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후 조범동에게 5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투자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마치 5억 원을 연이율 11%로 대여하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기로 하고, 동생 정광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조범동에게 현금 및 수표로 3천만 원을 교부하고 조범동의 처인 이은경 명의의 계좌로 4억 7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정경심 씨가 조범동한테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냥 투자해서 돈 날리면 못 믿잖아요.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양으로 해서, 그러니까 돈 빌려준 것처럼 계약을 작성한 겁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투자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위와 같은 투자 이후 정경심은 2017년 1월경부터 조범동과 기존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재투자 및 추가 투자 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2017년 2월 24일경에 조범동과 사이에 기존에 5억 원을 재투자하고 정광보 명의로 5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허위 경영 컨설팅 용역 계약 형식을 취하여 코링크 P로부터 용역료 명목의 돈을 받아 최소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은 원래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운용사가 투자금을 다 날리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니까. 그런데 정경심 씨는 일단은 5억 원 투자하고 이것도 이제 날릴까 못 믿어서 빌려준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펀드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정경심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돈 10억이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이제 허위로 작성한 다음에 매달 나한테 얼마씩 꼭 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이거 자체가 일단은 투자금에 대해서 이제 횡령을 한 거니까 사실상 정경심 소유의 펀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에 자기 돈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허위 계약을 맺어서 이 돈을 조금씩 빼내가서 쓰게 되면 여긴 자기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업무상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기본이 자기 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실행 행위를 보면 정경심은 2017년 2월 24일경 정광보와 함께, 정광보는 이제 정경심의 남동생입니다. 코링크 P 사무실에 방문해서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과 사이에 기존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수익금 4,900만 원을 받아서 기존 투자 관계를 정산한 후 기존 투자금 5억 원을 재투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4,900만 원 받아 챙겼고, 그 다음에 재투자하고 정광보 명의로 5억 원을 추가 투자하되, 이것도 사실 정경심이 준 돈입니다. 최소 수익금 보장을 위해서 코링크 P와 정광보 명의로 허위의 경영 컨설팅 용역 계약을 함께 체결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코링크 P가 정경심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정경심 남동생인 정광보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경영 컨설팅 용역 계약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 원, 860만 8,333원을 정광보 명의의 계좌로 받아 정경심이 정광보 남동생과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왜냐하면 이 돈 10억 전체는 다 정경심 돈이니까 찬명 투자를 하고 또 동생하고 이렇게 매월 8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나눠 갖기로 한 겁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2월 28일
정광보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정광보가 그 3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코링크 P 계좌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2017년 3월 초순경 코링크 P로부터 10억 원을 출자하였다는 증서를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과 정광보는 위와 같이 조범동과 모의에 따라 2017년 3월 29일경 피해자 코링크 P의 계좌에서 833만 3,333원을 정광보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조범동에게 원천징수세 3.3%에 해당하는 27만 5천원까지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7만 5천원을 정광보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그 800 그 보자 여기 보시면 그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 8,333원을 이제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주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거 용역료니까 세금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코링크 P가 세금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만큼은 어차피 세금 정산해야 되니까 이 세금만큼은 뺐습니다. 코링크 P가 정광보 씨한테 돈 보내줄 때 세금 27만 5천 원을 빼고 원래 860만 8,333원을 줘야 되는데 이걸 빼고 833만 333원을 정광보 씨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씨한테 준 겁니다. 사실상. 그랬는데 정경심이 전화해가지고 야, 그 3.3% 왜 빼? 그 세금은 니네가 알아서 내. 이러고 그 세금에 해당되는 27만 5천 원도 나한테 보내. 이래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억지 쓴 거죠. 억지. 그러니까 원래 세금을 제대로 내야 이게 나중에 뒤탈이 안 나는데 정경심 씨는 27만 5천 원도 받아 챙기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딱 마인드가 최순실하고 똑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최순실 씨가 왜 말 소유권 때문에 어차피 말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소유권은 삼성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누차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 뇌물이 된다. 그래서 이걸 걱정했기 때문에 사실 최순실한테 말 소유권을 삼성에서 최순실 씨 개인한테로 이전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말은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타고 다니시면 된다. 그리고 이 말을 만약에 팔고 싶으면 팔아가지고 그 돈을 저희가 어떻게든 쪼개서 드릴 수도 있다. 근데 왜 굳이 소유권까지 가지려고 하시냐. 근데 최순실은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말 소유권을 받는 바람에 대통령 탄핵하고 뇌물 혐의까지 뒤집어쓰는 이 사단이 났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정경심 씨도 27만 5천 원 자기가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까지 지가 갖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조사가 된 거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정광보는 그러니까 정경심과 정광보 남매는 조범동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년 9월 28일경까지 그러니까 이제 2017년 3월 29일부터 시작해서 2018년 9월 28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회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에 걸쳐 조범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코링크 B의 자금 합계 1억 5,700만 9,520 1억 5,700만 그 95만 2,394원을 경영 컨설팅료 명목으로 정광보 계좌로 임의로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생인 정광보를 통하여 그중 80%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광보, 조범동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코링크 P의 자금 1억 5,795만 2,394원을 횡령하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코링크 P라는 어떤 펀드에 정경심 씨가 동생 명의로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펀드에는 정경심 씨 돈 10억 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불리고 어디저기 투자하다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투자라면. 근데 정경심 씨는 자기는 늘 이익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나한테 매달 860만 원씩 보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19차례 동안 매달 860만 원씩 해가지고 합계 1억 5,790만 원이니까 거의 1억 5,800만 원 가량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야 그냥 지 돈 투자했다가 1억 5천만 원 돌려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억 5천만 원은 돌려받은 거고요. 사실상은. 하지만 투자금은 10억 원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투자금은 10억 원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억 5천만 원 빠지고 정경심이 투자금이 8억이 된 게 아니고 정경심의 투자금은 10억에서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만약에 투자금 빼겠다고 하면 10억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코링크 P라는 이 사모펀드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링크 P라는 사모펀드에는 정경심 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횡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거짓 변경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7년 7월경 피고인의 블루펀드 출자 경위 및 범행 결의. 정경심은 2017년 5월 11일경 남편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여 유휴 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7월 초순경 코링크 P 사무실에 찾아가서 조범동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녀 등과 함께 7억 원 이상 출자할 경우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뒤 웰스 CNT와 유상증자로 투자를 하고 웰스 CNT에서 익성의 음극재 사업에 투자해서 이후 익성이 상장될 경우 웰스 CNT의 주식과 상장된 익성의 주식을 스왑하여 상장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투자 설명을 받고 관련 설명 자료도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정광보에게 텔레그램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펀드 투자에 대해서 논의하고 2017년 7월 31일경 정광보와 함께 코링크 B 사무실에서 음극재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청취한 후 합계 14억 원, 그러니까 정경심이 9억 5천만 원을 넣었고요. 정경심 남동생 정광보가 2억 5천만 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조민하고 조원, 그리고 이제 정광보 아마 자녀 2명, 이래가지고 각각 5천만 원씩 해가지고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총 이제 6명이죠. 이게 이제 정경심 가족들인데,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출자금으로 납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에 구성원이 딱 6명이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 실행행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 시에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유한책임사원의 법령상 최소 출자금은 3억 원이며 업무집행사원과 통모하여, 그러니까 이제 유한책임사원은 투자하는 사람이고 업무집행사원은 그 펀드 회사 직원을 말하는 거고, 통모, 그러니까 연락해서 통해서 공모해가지고 출자 이행 요구 및 출자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그냥 투자하는 거지 이 사원들하고 그 저 회사원들하고, 그러니까 투자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기나 작전에 해당되니까 출자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고액의 출자 약정 금액을 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그렇다는 거죠. 정경심과 정광보는 위 제1의 1항과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2017년 7월 31일경 유한책임사원 출자 약정금을 피고인 67억 4,500만원, 정광보 17억 7,500만원, 조민 조원, 그 다음에 정광보의 이제 자녀 둘 각각 3억 5,500만원으로 정하는 변경 정관을 작성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납입한 돈이 14억을 납입했는데 서류상으로는 99억을 납입한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 정관을 작성하고 종전사원으로부터 위에 각 금액에 해당하는 사원 지위를 양수하는 양수도 계약서와 함께 해당 출자 약정 금액이 각각 기재된 6명의 출자 증서를 작성한 뒤 코링크 P의 블루펀드 계좌에 위 6명의 출자금 합계 14억 원을 송금하였고, 조범동은 2017년 8월 9월경에 금융위원회에 블루펀드의 사원에 관한 사항을 법인 1에서 개인 6으로 변경하면서 출자에 관한 사항 중 사원의 출자 내역에 유한책임사원 6명의 출자 약정 금액이 합계 99억 4천만 원인 것처럼
유관 책임사원의 최소 출자 가액이 3억 5천만 원인 것처럼 각각 기재한 경영참여형 3호 집합투자기구 변경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4억만 냈는데 마치 99억 4천만 원을 낸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한 겁니다. 이로써 피고인 정경심은 정광보, 조범동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3호 집합투자기구인 블루펀드의 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거짓으로 변경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소위 내부자 거래를 말하는 건데요.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자가 이렇게 우리 이번에 다음 주에 투자 받을 건데 미리 우리 회사 주식 좀 사놔라 이래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위반, 금융업법 위반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은 조범동이 상장사인 WFM 이라는 이제 쉘,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상장 회사를 인수해서 그 펄이라고 불리는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 사업인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음극재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IFM을 WFM과 합병하여 우회 상장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과정을 조범동과 공유하면서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WFM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그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코링크피의 그 소위 말해서 대표는 조범동이었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는 정경심이었는데 실제로는 정경심이 이제 사실상의 대표 소유주였고요. 왜냐하면 투자한 돈이 전부 다 정경심 돈이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 조범동과 정경심은 회사 일에 관해서 상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신규 사업에 관해서는. 근데 서로 상의했고 뭘 하자라고 된 거죠. 이건 소위 정경심이 조범동을 앞세워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작전하고 이러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뭐 익성의 의지가 뭐였다 하는 김어준 씨가 다스베이더나 이런 저 뉴스 공장에서 이건 사실 익성 거다, 뭐 익성이 어쩌다 이렇게 논점 흐리는 거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지금 이 내용만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그 공소장이 한 7, 8장 됩니다. 그리고 사건 수사 기록은 증언이나 사건 수사 기록은 이보다 훨씬 더 수천 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청취자들 대상으로 딸랑 5분 동안 이걸 설명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5분도 안 갑니다. 2분 동안 이걸 내용을 이게 다 익성 거라는 식으로 설명을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거든요.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장 20장짜리를 갖다가 뭐 한 장에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사항을 난 이걸 한 장에 요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렇게 요약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지나치게 여러분에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려는 사람들을 계속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뭐 때문에 저러나? 의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목적은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들의 영향력 유지나 돈이겠죠. 또는 뭐 공범이거나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2018년 1월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제 주식 거래 내용을 보면 정경심은 2018년 1월 초순경 2018년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그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돼서 운영하는 공직자 부인이 민정수석 부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2018년 1월 초중경 조범동으로부터 WFM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 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군산 제1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2018년 2월 중에 가동될 건데 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정보는 이제 2018년 2월 9일에 원래 공개가 됩니다. 시장에. 하지만 정경심은 1월 달부터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동생인 정광보와 함께 이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인 2018년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정경심의 차명 주식 계좌인 정광보 명의의 뭐 어디 계좌, 그 다음에 이제 정광보 명의의 또 어떤 증권, 삼성증권이나 뭐 한투증권 일 텐데, 이 증권 계좌를 통해 가지고 WFM 주식 16,772주를 7,700만 원에 이제 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정광보와 함께 2018년 1월 22일부터 1월 22일경 2억 원, 2018년 1월 26일경 4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마련해서 유니퀀텀 홀딩스로부터 WFM 실물 주권 12만 주도 이제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6억 7,700만 원어치의 WFM 주식을 사들인 거죠. 이로써 정경심은 공동 투자자인 정광모와 공모하여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WFM의 주식 거래에 이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합계 이게 얼마냐? 2억 8천 합계 2억 8,833만 1,900원. 합계 이제 2억 8천만 원어치의 이제 주식을 확보를 했고요. 그 주식 액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2018년 1월 9일부터 1월 20일 장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WFM 주식 16,772를 9,400만 원에 매도해가지고 팔아가지고 1,683만 원의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고, 그러니까 돈을 일단 벌었습니다. 1,600만 원. 그리고 장외 매수한, 장내 매수 말고 장외에 매수한 주식은 계속 보유하여, 그러니까 이제 6억 원에 마련한 6억 원으로 사든 이제 실물 주권 12만 주는 계속 보유해서 갖고 있는 거죠. 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인 이제 2억 6,400만 원 등을 포함해가지고 보자. 이게 보니까 부당이득 합계가 2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 팔아서 돈 번 거는 이제 1,600만 원 벌었는데, 이거는 16,000주를 팔아서 번 돈이고, 그다음에 12만 주는 아직 안 팔고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들인 주식 12만 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계속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로 총 벌어들인 게 2억 8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018년 2월경 미공개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년 2월 9일경 서울시 모처에 있는 이제 한정식 집에서 조범동과 정광보와 함께 코링크 PE 사모펀드 출자금 운용 계획, 사모펀드 투자 회수 계획, WFM의 음극재 사업 계획, 그리고 익성을 통한 WFM 주가 상승 계획 등을 논의하던 중 조범동으로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2018년 2월 13일에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 WFM 음극재 평가 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이다. 그러면 WFM의 주가가 상승폭이 클 거다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올라갈 만한 성격의 미공개 정보를 듣고, 위 정보가 2018년 2월 13일에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기 전인 2018년 2월 12일경에 평소에 이용하던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아무개로부터 이제 그 아무개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가지고 합계 2,1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이 미용사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WFM 주식 3,000주를 2,139만 원에 사들입니다. 매수합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제 WFM 주식 매매에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다가 더 사들이는 겁니다. 3,000주를 더. 2018년 11월경 미공개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곧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WFM이 익성에 음극재를 공급하고 익성이 중국에 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 정보가 공개되는 이제 2018년 11월 5일날 공개가 되거든요.
이 공개되기 전인 이제 2018년 11월 5일, 그러니까 공개되는 날짜, 이 정보가 언제 공개되냐면 2018년 11월 5일 5시, 오후 5시에 공개되는데, 정경심은 2018년 11월 5일 오전 11시부터 같은 날 이제 11시 31분, 그러니까 한 15분 동안 아까 그 미용사 계좌를 통해 가지고 WFM 주식 3,500주를 또 추가로 1,100만 원을 주고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계속 주식을 사드립니다. WFM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WFM이 익성과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관련 공시, 이게 11월 9일 날 나가는데, 이 전인 이제 11월 7일 날 또 이 미용사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WFM 주식 1,000주를 또 300만 원을 주고 또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가 좋은, 이게 좀 잘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뭐 3,000주, 1,000주 이런 식으로 계속 사드리는 겁니다. 이럴 거면 한 번에 좀 많이 사든가. 근데 이 양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조범동한테 괜찮은 얘기 들을 때마다 계속 사드렸던 겁니다. 이로써 이제 정경심은 조범동으로 맡은 내부자 정보, 미공개 정보를 WFM 주식 매매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주식이 확 떨어졌지만 이렇게 사들였을 때는 계속 사들이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는 손해 봤는데 왜 범죄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범죄라는 거는 찔러서 그 사람이 죽어야 완성되는 게 아니라 찌르는 것만으로도 완성이 됩니다. 그건 찌르려고 마음을 먹고 도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범죄라는 건. 근데 내부자 정보를 듣고 주식을 샀어요. 공개되기 전에. 이 순간 범죄는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간에.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김진애 박사라고, 그 양반도 이제 헛소리를 했죠. 뉴스공장에 나와서도 그랬고, 트위터 상에서도 돈을 뭐 160만 원밖에 못 벌었다는데 그게 범죄냐 이딴 소리 하셨는데, 그건 본인이 멍청해서 그런 거지 범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본인이 검사들보다 잘 아세요? 범죄에 대해서? 아무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정광보 명의의 차명 계좌로 WFM 주식을 매수, 그러니까 사들이고, 정광보와 함께 WFM 주권 12만 주를 또 사들였고, 시세 차익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주권 취득 보유 사실은 숨기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정광보나 남동생이나 아니면 미용사 명의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 범죄 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을 가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정경심 씨가 했는데, 직접 했는데, 주식 계좌는 사들인 사람들은 이제 정경심 남동생이거나 그 미용사 이름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범죄 수익의 취득 주체가 타인인 것을 가정함으로써 그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공직자니까 들키면 안 되거든요. 이에 따라 정경심은 2018년 1월 3일 정광보 명의의 땡땡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코링크 PE로부터 받은 허위 컨설팅 수수료 중 정경심의 몫에 해당하는 2,900만원, 이번에 2,910만원입니다. 2,900만원, 그리고 정경심 명의의 땡땡은행에 있던 1,700만원, 합계 4,610만원을 그 정경심의 차명 계좌인 정광보 남동생 명의의 땡땡증권 계좌에 이체한 다음 2018년 1월 3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위 차명 계좌로 WFM 주식 만주를 또 구입하고, 또 정경심은 정광보와 함께 2018년 1월 22일경부터 2018년 1월 22일 6일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유니퀀텀 홀딩스로부터 6억 원의 WFM 주식 12만 주를 실물 주권 인수 방식으로 구입하였음에도 2018년 1월 하순경 마치 그 정광보에 또 처남이 있습니다. 정광보에 또 지인이 있고, 이 땡땡땡과 땡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코링크 PE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현금 수령증을 작성해서 양수인 실물 주권 7만 주는 배우자인 조국의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정경심의 땡땡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정광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12만 주를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 증권 12만 주를 구입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 남동생의 뭐 지인이나 남동생 천한 명의로 다 구입해가지고 이걸 마치 이제 WFM에서 얘들이 구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이 주식은 은행 대여금고에 7만 주는 자기 이름으로 된 7만 주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이제 남동생 집에 보관하고 이런 형태로 12만 주를 나눠서 보관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기 이름으로 아니고 차명 거래죠. 이쪽에. 이로써 이제 정경심은 정광보 남동생과 공모하여 중대 범죄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챙긴 시세차익 등인 범죄 수익 2억 7,460만 원 가량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어떤 그 시세차익을 통해서 취득한 범죄 수익 1,000만 원과 장외 매수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2억 6,400만 원 이 합계인가 이제 2억 7,40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돈을 벌었는데 마치 남이 번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범죄냐면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왜 범죄 수익이냐면 앞서 말한 이제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 수익을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익 얻은 것처럼 감췄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로 얻은 수익도 별도 범죄고 범죄 수익 은닉 범죄 수익을 감춘 것도 또 별도 범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사항 졸라 복잡하네 이거.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사항이 이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 이제 뭐냐면 누구든지 탈법 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게 금융실명제법입니다.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이 2017년 5월 11일경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및 재산의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되어 그 정경심의 투자 내역을 포함해서 조국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재산 내역이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매매를 했고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WFM 등 상장사 주식 매매 그 다음에 무슨 선물증권 이거 딴 것도 했어요. 딴 것도 구입했어요. 땡땡 선물 매매 등 주식 거래를 할 목적으로 동생인 정광보로부터 증권 계좌 3개 그리고 이제 단골 미용사로부터 증권 계좌 1개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페북 친구 땡땡 등으로부터 그 증권 계좌 2개 등을 각각 빌려 가지고 총 6개의 그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정경심은 2018년 1월 3일 동생 정광보 명의의 땡땡 증권 계좌로 자신의 자금 1,700만 원 등을 입금하고 같은 날 WFM 주식 7,871주를 구입한 것을 비롯해서 2017년 7월 4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 조국 사건이 한창 문제가 되던 2019년 9월 30일까지 이 차명 거래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정경심은. 조국은 욕먹고 있고 자기도 수사 대상인데 주식 거래를 멈추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9월 30일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0차례에 걸쳐서 탈법 행위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금융거래, 정경심의 금융거래임에도 다른 사람인 정광보나 이제 또는 뭐 그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나 또는 페북 친구 등의 명의로 입출금을 하거나 주식 매매, 선물, ETF 등 파생상품 거래 등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 거죠. 3분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4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지치네 이거. 죄를 범죄를 존나게 많이 저질렀네. 아유.